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주와 익산 등 10개 시군에 내려진 한파특보가 오늘로 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주의 수온주는 영하 11도, 임실과 진안은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치면서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영하권을 겨우 벗어나는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또 찬바람이 강해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부터 차츰 누그러들겠고 오는 일요일에는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5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서 학생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과 교육청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학교 정문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며칠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학교 교사 김모 씨가 평소 동료 교사에게 욕설을 들었고 따돌림으로 우울증까지 겪었다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증언을 피하지 말고 경찰 조사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밝혀줘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숨기려 하는 것 같은 게 보인다는 이거는 끝까지 밝혀야 된다고 죽은 사람만 불쌍한 거 아니냐고. 경찰은 교사들을 상대로 김 씨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단서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숨진 김 씨의 유서에서 언급된 동료 교사도 경찰 조사에서 따돌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좀 황당한 것 같아요. 이름이 나온 게? 예, 오는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자기 나름대로 다른 법적인 조치를 뭐 이렇게 취한다 그런 주의 같더라고요. 전북교육청은 일단 경찰 조사를 지켜보되 학교에 상주하면서 숨진 김 씨를 둘러싼 따돌림 의혹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학교 교육 과정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려는 거예요. 교육청은 이번 사건으로 학생과 교사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상담 치료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익산교육지원청에 요청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가 나오면서 3년 전에 출범한 교원 상처 치유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치유 시스템을 가동한 뒤 2명의 교사가 숨졌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교원 상처 치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교직 스트레스와 교권 침해, 그리고 우울증과 구성원 갈등이 발생할 때 지원을 받는다는 게 큰 틀입니다. 고문 변호사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의료기관은 무료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교원 상처 치유 시스템이 가동된 뒤 2명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해 부안 상서중의 교사는 성추행 의혹을 놓고 학생인권센터와 갈등을 빚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달 초에 숨진 익산의 교사는 유서에 동료 교사와의 갈등을 암시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교원 상처 치유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음을 짐작해 합니다. 병원 상담을 꺼려하는 교사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담 요청을 하는 용기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북교총은 치유 시스템에 한계가 드러났다며 학교 내에 소통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있을 적에 좀 해결할 수 있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나 지나치게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권 문제에 대해 소홀하고 29개 의료기관과 17개 상담기관 그리고 7명의 고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치유 시스템이 말뿐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이 시급해졌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10대 8명이 여중생 2명을 폭행하고 일부는 성매매까지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 구도심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입니다. 지난 4일 이곳에서 중학교 2학년인 A양과 B양이 고등학생 17살 김모군 등 10대 8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온 가해 학생들은 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노래방으로 불러내 때리다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이 지하주차장에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점을 노려 이곳에서 범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인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인 A양은 학교 측의 조사에서 가해 학생 일부가 지난해 9월부터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도 갈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자 고등학생 5명과 여자 중학생 3명인 가해 학생들은 사안이 커지자 학교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선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조사하는 한편 가해 학생들의 배후에 조직폭력배 등 성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읍의 한 술집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성과 동거해온 60대 남성이 방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이 동거남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의 한 맥주 가게에서 불이 난 건 그제 오후 3시 40분쯤. 사건 현장입니다. 불에 탄 흔적들이 이처럼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불은 가게 내부 15제곱미터 정도를 태운 뒤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선 40대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가게 주인 47살 주모 씨였습니다. 싸움 심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 지르고 막바로 막 나가는데 눈이 막 까져갖고 이렇게 나갔다고 그렇게. 방화 가능성을 의심한 경찰은 인근 CCTV에서 불이 난 뒤 현장을 떠나는 61살 장모 씨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장 씨는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현장에서 4km가량 떨어진 곳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2달 전부터 동거했던 그 변사자가 평소 잦은 외박과 외출로 불만이 많았는데 그날도 말 다툼 중에 화가 나가지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고. 경찰은 하지만 장 씨가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뒤 불을 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산탄소 반응이 나왔으면 살았을 때 방화로 인해서 이제 죽은 걸로 보여지는데 이산탄소 반응이 없다고 하니까 살해 후에 불을 지른 거 아니냐는. 경찰은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전북 현안과 관련한 3대 법안의 개정 작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안은 여전히 보수 야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통과를 점치기 어렵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3대 법안 중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르는 건 탄소산업진흥원을 설치하기 위한 탄소법 개정안입니다. 당초 지난해 말 통과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보수 야당에서 진흥원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 또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업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절차가 지연됐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그간 이견이 대부분 정리돼 오늘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 6번째 안건으로 오른다며 통과를 낙관했습니다. 통과되면 이제 법사위 본회의 가는데 이 문제는 저희 상임위에서만 법안소위에서만 통과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에 연기금 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3차례나 상정됐다가 심의가 보류됐고 12월에도 또 연기되는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합니다.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는 전원 합의체로 운영돼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지만 이게 거꾸로 협상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민연금 개정안뿐만이 아니고 또 상대 쪽에서 자유한국당이나 또 특정 의원들이 꼭 필요한 법안들, 그런 법안들도 서로 합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치하기 위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상황이 더욱 어렵습니다. 국책사업임에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이를 정치법안으로 인식해 견제하면서 이미 법사위 상정이 2차례나 미뤄졌고 빨라야 오는 27일에나 상정될 전망입니다. 탄소산업진흥원과 연기금 전문대학원 그리고 새만금 개발공사는 어느 것 하나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도내 정치권의 정치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봉사단체와 한방병원이 암 환자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훈훈한 정을 나누면서 매서운 한파를 녹였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신명나는 공연이 잇따라 펼쳐집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움츠리던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처음에 아픈 게 병원에나 다니고 만나고 있지. 이렇게 노래 부르고 오는 게 재밌어요. 여럿이 모여서. 한의사가 진행하는 무료 건강 상담도 인기입니다. 꼬리를 물고 줄을 선 어르신들의 모습에 한의사의 보람도 큽니다. 병원이란 제약된 공간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직접 뵙고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에서 제가 오히려 보람을 갖고. 노인 봉사단체와 한방병원이 홀로 사는 노인들과 암 환자를 위해 벌써 23번째 나눔잔치를 열었습니다. 올해도 여러 행사와 함께 150여 명에게 풍성한 명절 선물을 안겼습니다. 잔치에 참석하기 어려운 이웃에게는 직접 찾아가 선물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어떻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호르는해요. 마음이 흡죽이에요. 부자 부럽잖아. 오갈 데 없는 노인분들 한 20명 정도를 직접 모시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 복지사업도 계속 하면서 한파로 마음까지 얼어붙은 어려운 이웃들이 오늘만큼은 훈훈한 정을 마음껏 느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 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문을 열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남원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착시 현상을 이용한 트리가트 포토존을 확대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 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익산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지급재활 기초교육과 미술, 음악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게 됩니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키고 나아가서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가 관광지의 착시 현상을 활용한 트리가트 포토존을 확대합니다. 남원시는 광활루 등 관광지와 인근 버스 정류장 50곳에 트리가트 포토존을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착시 현상을 이용한 트릭 아트로서 젊은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실군이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기반 시설 정비에 나섭니다. 임실군은 30억 원을 들여 오는 4월까지 배수로와 저수지 등 농업용수 관련 시설들의 정비 등을 마칠 계획입니다. 완주군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전담반을 운영합니다. 완주군은 다음 달까지 13개 읍면을 돌며 설명회를 갖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JTB의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